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약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 쇼킹이었어요. 네, 너무 쇼킹해요. 이성균 씨. 이성균 실명이 다 이제 거론이 되고 이성균 씨가 이제 마약 혐의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고 저는 피해자 입건이 됐다는 뉴스를 보기 전까지 믿지 않고 싶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정말 이성균 씨의 목소리를 너무 사랑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제 마약 범죄 수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난 것 같아요. 우연히 드러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양유업의 상속 영어 중에 하나인 황하나 양이죠. 이미 뭐 너무 여러 번 마약 사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황하나 양도 검거됐나요? 입건. 네, 입건됐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황하나 양이 썼던 그 신문에 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올해 초였나? 그러니까 마약이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 거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안다.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 치료에 전념하고 있고 자기 후회하고 있고 어떻게든 자기가 재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마약은 끊을 수 없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약 둘째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탕을 끊어봅시다. 저는 이제 당이 떨어질 때 가방에 넣어놓고 사탕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사탕을 끊어보자고 마음먹으면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커피 드시는 분들 아시죠? 네, 커피 끊는 게 진짜 힘들죠. 유튜브 끊어보세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드네요, 진짜. 뭐 일주일만 이제 아예 휴대폰에서 검색을 금지해보자. 오는 전화만 받고 문자만 보내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마약은 신체적인 반응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은. 네. 예전에는 마약이 범죄자였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를 마약 중독자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관점이. 사실 충격받은 주변 지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대마 같던데? 그래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대만은 해외에서는 유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리화나나 뭐 이런 종류들은 그냥 뭐 담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중독성이 있잖아요. 커피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유튜브도 중독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카톡도 굉장히 중독적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걸로 다 서로 소통을 하니까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오면서 그 유혹에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끊기 힘든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오죽하면 이름이 마약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과 관점이 그전에는 이제 마약을 먹거나 아니 뭐 흡입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마약을 이제 취하거나 또 이 마약을 유통하고 이러면 다 범죄자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이게 질병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어떤 교정, 치료, 재활 이런 것으로 이제 마약을 다루는 관점들이 자꾸 이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마약 중독되었던 사람이 과연 재활될 수 있을까? 치료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제가 황하나 씨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을 갖게 됐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마치 정말 극악한 범죄자들이 그 범죄에서 교화되지 않는 것처럼 이 마약의 그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과연 이것이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치료가 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어때요, 연변? 아주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시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반응이 있다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한 번만 있어도 신체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을 끊어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담배 피는 친구들 주변에 있으시면 담배 끊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냥 평생 참는 거라고 하거든요. 네. 담배가. 그렇군요. 마약은 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담배도 피다가 몇 년 후에 다시 피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힘든 일 있고 그러면은 담배를 찾으시는 분 계시고 술도 마찬가지로 딱 끊었다가 다시 마시기 시작하면 계속 드시는 분 계시듯이 마약은 더 강도가 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사기 범죄 하셨던 분들은 그 유혹을 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절도도 마찬가지고 쉽게 남의 돈을 취했던 분들 네. 그 경험이 한 번의 그 경험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마약도 내가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마약을 취하고 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은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유혹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절대 다시 안 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질병처럼 중독자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잘 되어야지만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청소년들에게 이미 유통이 되고 있고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온라인에서 피자 한 판 값이면 진짜 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이렇게 검색해보고 전화해보면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포털에서도 찾기 쉽고. 그리고 병원들이 이렇게 저는 마약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이거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 펜타닐을 계속 처방하는 의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알고 거 있는 아닌가요? 거죠. 그리고 왜 마약을 알고 있는데 마약임을 알고, 네, 알고 있는데 이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고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의료당국에서 해야죠. 보건복지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진짜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어떤 성북구의 한 병원이 펜타놀 성지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멀쩡하게 병원인데 병원에서 펜타닐을 얼마나 많이 처방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처방을 받아서 펜타닐을 구해서 그거를 복용하면 이게 펜타닐 성지로 알려질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이런 마약이라고 아직 분류가 되기 전인 약품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꼭 처방이 있어야 1인이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이런 약품이 분명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네. 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당국에서 가만히 있는지 이런 의사분들이 아직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요. 예, 의사분들만 처방할 수 있는 거라면 의사분들께도 경종을 울려줘야. 그렇죠. 예, 의사의 책임상 전 국민의 정신 건강과 보건에 대해서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요. 의사는 물론 의사들이 다 돈 벌려고 뭐 개업도 하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적인 어떤 책임의식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옛날에 의대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언 이런 걸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한다면서요? 얼마 전에 의료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까? 저희는 아직도 공익 교육을 받아요. 변호사님들. 네. 그리고 공익 활동 시간도 엄수해야 돼요. 네. 그렇죠.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도 상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종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도덕윤리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번 터지는 게 뭐 성형 유명한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뭐 의사도 하고 간호사도 하고 환자들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 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에서 이걸 방치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해도 심지어 무면허로 의료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암암리에 감추어진 세계를 폭로하는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서로의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아니 중요해요. 이게 의사 정도 되면 진짜 사회 지도층 아닌가요?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되는 양반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좀 화가 나네요. 근데 화가 나는데 진짜 이 펜타닐이요 진짜 무섭거든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인데 어떤 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지인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미국인데 샌프란시스코였나? 하여튼 그 좀비 거리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약이 펜타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펜타닐이 유통되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펜타닐 유통에 굉장히 중국에서 보내는 유통시킨 펜타닐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아편 전쟁이라고 네네네, 그렇죠. 공영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요, 사실은 아편 전쟁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도 마약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이 얼마나 이 반사회적인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돼서 뭐 마약을 먹은 사람, 뭐 그 다음에 유통시킨 사람, 뭐 이런 모든 가담자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변론했던 분 중에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중국으로 보내시면 너무 두려워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처벌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저는 왜냐하면 중국은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자기네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국내에서 마약 사범을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약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유통을 한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뉴스들도 제가 솔솔치 않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이 펜타닐 유통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한 게 중국으로부터 많이 들어온 건 아닌가? 어떤 분들은 또 북한에서 보내는 마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개인이 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당국에서 이걸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법무부에서만 나설 일은 아니랍니다. 보건당국에서도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의료진들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굉장히 극약이라고 두려워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네. 그렇지 않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노를 해봤어요. 다음에는 또 한번 이 마약에 대해서 다루면서 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